안녕하세요. 저는 박영숙이라고 합니다. 올해 61살이에요. 평범한 주부로 30년을 살았죠. 남편 성민이와 결혼해서 아들 준호를 낳고 키웠어요. 그렇게 남편 뒷바라지하고 아들 키우는 게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작년 겨울부터 제 인생이 조금 달라졌어요. 마트 캐셔로 일하기 시작한 거죠. 아침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단 4시간이에요. 짧은 시간이지만 그 시간이 제게는 정말 특별했습니다. 30년을 한 집에서 살았는데요. 남편은 저를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었어요. 그 사실을 깨달은 건 제가 마트 캐셔로 일하게 된 지 석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 짧은 시간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죠. 그날도 평범한 목요일 오전이었어요. 저는 3번 계산대에 앉아서 손님들의 물건을 찍고 있었습니다. 띠링띠링 바코드 소리가 울릴 때마다 손목이 욱신거렸지만요. 참을 만했어요. 오히려 이 소리가 좋더라고요. 제가 뭔가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요. 집에서는 아무리 밥을 해도 청소를 해도 그냥 당연한 일이었으니까요. 손님들이 하나둘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고요. 저는 최대한 빠르게 물건을 찍으려고 애썼습니다. 손이 조금씩 익숙해지긴 했지만요. 아직도 가끔 바코드를 잘못 찍을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손님들은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고요. 저는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이며 다시 찍곤 했죠. 그때였어요. 누군가 제 계산대 앞에 섰습니다. 물건을 올려놓는 소리가 들렸고요. 저는 습관적으로 고개를 들었어요. 바코드를 찍으려고 손을 뻗는 순간이었죠. 제 눈앞에 놓인 물건을 보고 저는 멈칫했습니다. 명품 가방이었어요. 백화점 포장지에 정성스럽게 쌓여 있었고요. 로고가 선명하게 보였죠. 저도 잘 알아요. 그 가방이 얼마나 비싼지요. 제 한 달치 생활비보다 비쌀 거라는 걸요. 그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계산대 앞에 선 사람은요. 바로 제 며느리 수진이었거든요. 저는 너무 놀라서 손에 들고 있던 바코드 스캐너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재빨리 붙잡았지만요. 손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수진이는 저를 보지 않았어요. 아니 보고도 못 본 척했을 수도 있죠.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저 수진이는 휴대폰을 보면서 누군가와 문자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가끔씩 웃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명품 가방의 바코드를 찍었어요. 띠링. 화면에 가격이 떴습니다. 180만 원이었어요. 저는 숨이 막혔지만 계속해서 다른 물건들을 찍었죠. 그 다음에는 화장품이었습니다. 백화점 브랜드였고요. 제가 평생 써본 적 없는 고급 화장품이었어요. 한 세트에 9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향수요. 60만 원짜리 향수였어요. 옷도 있었습니다. 유명 디자이너 브랜드였고요. 한 벌에 150만 원이었죠. 저는 계속해서 물건을 찍었습니다. 손은 점점 더 떨렸고요. 가슴은 답답해졌어요. 마지막으로 고급 레스토랑 상품권이 나왔습니다. 10만 원짜리 상품권이 5장이었어요. 총 50만 원어치였죠. 모든 물건을 다 찍고 나니까요. 화면에 총 금액이 떴습니다. 480만 원이었어요. 저는 그 숫자를 보면서 현기증이 났습니다. 저희 집 한 달 생활비가 150만 원인데요. 수진이는 지금 그것의 3배가 넘는 돈을 단 몇 분 만에 쓰고 있었던 거예요. 결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수진이는 알아채지 못한 것 같았어요. 카드요. 수진이가 무심하게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 카드를 받아서 단말기에 그었어요. 결제가 승인되는 동안 저는 수진이를 쳐다봤습니다. 수진이는 여전히 휴대폰을 보고 있었고요. 누군가와 통화를 시작했어요.
응, 언니 나 지금 쇼핑 중이야. 수진이 목소리가 명랑했습니다. 오늘 엄청 많이 샀어. 기분 진짜 좋아. 그러면서 웃고 있었죠. 저는 그 웃음소리를 들으면서 속이 쓰렸습니다. 결제가 완료되었고요. 저는 영수증을 출력해서 수진이에게 건넸어요. 감사합니다. 제 목소리가 나왔지만 수진이는 듣지 못했습니다. 아니 들었을지도 모르지만 신경 쓰지 않았던 거겠죠. 수진이는 영수증을 받아서 가방에 넣고요. 물건을 챙겨서 유유히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명품 가방들이 든 쇼핑백을 양손에 들고요. 당당하게 걸어가는 며느리의 뒷모습을요. 다음 손님이 물건을 올려놓는 소리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저는 로봇처럼 바코드를 찍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수진이 생각뿐이었죠. 480만 원이라는 금액이 계속해서 떠올랐습니다. 그 돈이면 제가 얼마나 많은 걸 할 수 있을까요? 남편 성민이의 낡은 겨울 코트를 새 걸로 사줄 수 있었을 거예요. 아들 준호가 좋아하는 고기를 실컷 사줄 수도 있었을 거고요. 아니면 저축을 해서 나중을 대비할 수도 있었을 텐데요. 하지만 그 돈은 지금 수진이의 쇼핑백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서 저는 잠깐 쉬는 시간을 가졌어요. 직원 휴게실에 가서 도시락을 꺼냈지만요. 도저히 밥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아까 그 장면이 떠올랐거든요. 480만 원, 480만 원. 그 숫자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사실 제가 마트에서 일하게 된 건요, 작년 겨울부터였어요.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남편 성민이는 작은 인쇄소를 운영하는데요. 예전에는 그럭저럭 괜찮았어요. 동네에서 명함도 만들어주고요. 전단지도 찍어주고요. 결혼식 청첩장 같은 것도 만들었죠. 하지만 요즘은 다들 인터넷으로 주문하잖아요. 스마트폰으로 명함도 만들고요. 청첩장도 모바일로 보내고요. 그러다 보니 성민이 인쇄소의 일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성민이가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괜찮아요. 당신 조금만 참아요. 곧 나아질 거예요.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죠. 오히려 더 나빠졌습니다. 어느 날 저는 통장을 확인했어요. 잔고가 거의 바닥나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매달 200만 원씩 들어왔었는데요. 이제는 100만 원도 안 되는 달이 많았어요. 저는 가계부를 펴고 계산을 해봤습니다. 월세가 60만 원이었고요. 공과금이 15만 원 정도 나왔어요. 식비로 50만 원은 써야 했고요. 교통비랑 통신비까지 합치면 최소한 150만 원은 필요했죠. 그런데 성민이가 주는 생활비는 100만 원도 안 됐으니까요. 저는 어떻게든 아껴서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트에 가면 늘 할인 코너부터 찾아갔어요. 유통기한이 임박한 고기들이 반값에 나와 있었고요. 저는 그걸 사서 냉동실에 넣어뒀죠. 채소도 저녁 시간대에 가면 싸게 팔았어요. 조금 시들긴 했지만 먹는 데는 문제 없었으니까요. 과일은 거의 사지 못했습니다. 너무 비쌌거든요. 사과 한 알에 2,000원씩 하는데 어떻게 사요? 대신 동네 시장에 가면 상천한 과일을 싸게 파는 곳이 있었어요. 저는 거기서 바나나나 귤 같은 걸 조금씩 샀죠. 그렇게 아껴 써도 늘 부족했습니다. 어느 날은 성민이가 갑자기 말했어요. 당신 오늘 저녁에 고기 좀 해줘요. 요즘 고기를 통 못 먹었네요. 저는 냉장고를 열어봤지만 고기가 없었어요. 다음 주에 할인할 때 사려고 했거든요. 여보 미안한데 내일 해줄게요. 오늘은 재료가 없어서요. 성민이가 인상을 찌푸렸죠. 당신 요즘 살림을 어떻게 하는 거요? 고기 하나 없어요. 저는 참았습니다. 말하고 싶었어요. 생활비가 부족하다고요.
예전처럼 넉넉하게 주면 고기든 뭐든 해드리겠다고요. 하지만 말하지 못했습니다. 성민이도 힘든 거 아는데 제가 뭐라고 할 수가 있나요? 그날 저는 급하게 집에 있던 1,000원짜리 지폐들을 모았어요. 서랍 구석구석을 뒤져서 5,000원을 만들었고요. 마트에 가서 제일 저렴한 돼지고기를 샀습니다. 그걸로 제육볶음을 만들었죠. 성민이는 맛있게 먹으면서도 한마디 했어요. 당신 고기가 좀 질긴데요. 다음엔 좋은 걸로 사요. 저는 그냥 웃으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일이 계속되면서 저는 점점 지쳐갔어요. 아들 준호는 결혼한 지 2년밖에 안 됐는데요. 벌써 수진이가 임신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기쁜 일이었죠. 손주를 본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이 됐습니다. 준호 월급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 알고 있었거든요. 게다가 수진이는 결혼하면서 일을 그만뒀어요. 그러니까 준호 혼자 벌어서 둘이 살아야 했는데요. 거기에 아기까지 생기면 경제적으로 힘들 게 뻔했죠. 어느 날 준호가 와서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당분간 저녁을 여기서 먹어도 될까요? 저는 속으로 한숨이 나왔지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물론이지. 수진이가 임신했는데 당연히 여기서 먹어야지. 준호가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죄송해요. 어머니, 수진이가 입덧이 심해서 요리를 못하거든요. 아니야, 괜찮아. 걱정하지 마. 하지만 속으로는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준호네가 일주일에 서너 번 온다면요. 식비가 얼마나 더 들까요? 최소한 한 달에 20만 원은 더 필요할 거예요. 그런데 생활비는 그대로인데 어떻게 하죠?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 계산을 했어요. 이렇게 아껴 쓰고 저렇게 아껴 써도요. 도저히 돈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어요. 제가 일을 해야겠다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용기를 내서 성민이한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내가 파트타임으로 일 좀 하면 어떨까요? 성민이는 그때 아침 식사를 하다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 거요? 아니, 요즘 생활비가 좀 빠듯해서요. 제가 조금이라도 벌면 보탬이 될 것 같아서요. 성민이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당신이 왜 나가서 일을 해요? 내가 아직 팔팔한데. 하지만 여보, 요즘 같은 시대에는요. 성민이가 말을 잘랐어요.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집 여자가 남의 집 가서 밥하고 청소하는 꼴을 내가 어떻게 봐요? 저는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남의 집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 마트나 식당에서 잠깐 일하는 거예요. 요즘은 다들 그렇게 해요. 성민이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죠. 안 된다니까요. 창피해서 어떻게 동네를 다녀요. 내 마누라가 남의 밑에서 일한다는 게 말이 돼요. 저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결심했어요. 남편 몰래라도 일을 구해야겠다고요. 그 다음 주 저는 동네를 돌아다니며 일자리를 알아봤어요. 집에서 너무 가까우면 아는 사람을 만날까봐 걱정이었지만요. 그렇다고 너무 멀리 갈 수도 없었습니다. 남편이 눈치챌 테니까요. 고민하다가 집에서 버스로 2정거장 떨어진 곳에 큰 마트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거기는 동네 사람들이 잘 안 가는 곳이었죠. 저는 그 마트에 가서 안내 데스크에 물어봤습니다. 혹시 여기서 일할 사람 구하나요? 직원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말했어요. 캐셔 자리가 하나 비긴 했는데요. 연세가 좀 있으신데 괜찮으시겠어요? 저는 얼른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저 건강해요. 일 잘할 수 있어요. 그럼 점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조금 있다가 점장님이라는 40대 남자가 나왔습니다. 경력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경력은 없어요. 하지만 배우면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점장님이 잠깐 생각하더니 물었습니다. 근무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인데 가능하세요? 네, 가능해요. 주말에도 나와야 하는데요. 저는 잠깐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점장님은 저를 자세히 보더니 말했어요. 그럼 내일부터 한번 나와보세요. 일주일 연수 기간이 있고요. 그 후에 정식으로 채용할지 결정할게요. 저는 너무 기뻐서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일자리를 구했다는 게 실감이 났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습니다. 남편한테 어떻게 숨기지? 남편은 매일 아침 8시에 출근해서 저녁 7시쯤 돌아와요. 그러니까 제가 10시부터 3시까지 일하면요. 충분히 숨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남편이 출근하기를 기다렸어요. 평소처럼 아침을 차려주고요. 도시락도 싸주었죠. 여보, 잘 다녀와요. 성민이가 나가는 걸 확인한 후에요. 저는 재빨리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마트에서 준 유니폼이었어요. 하늘색 조끼에 명찰이 달려 있었죠. 거울을 보니까 낯선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60평생 이런 옷을 입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저는 가방에 유니폼을 넣고 집을 나섰어요. 버스를 타고 마트에 도착했습니다. 점장님이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고요. 선배 직원이 하나씩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바코드 찍는 법이요. 계산하는 법이요. 카드 결제하는 법이요. 포인트 적립하는 법까지요. 처음에는 너무 복잡해서 머리가 아팠어요. 하지만 저는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메모도 열심히 했고요. 선배 직원이 감심했어요. 어머니 메모를 정말 꼼꼼하게 하시네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나이가 있어서 한 번에 기억이 안 돼서요. 아니에요. 오히려 잘하시는 거예요. 첫날은 선배 직원 옆에서 보기만 했습니다. 손님들이 물건을 가져오면요. 선배가 재빨리 바코드를 찍었어요. 띠링띠링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죠.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둘째 날부터는 직접 해보라고 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바코드 스캐너를 들었습니다. 첫 손님이 왔고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건을 잡아서 바코드를 찍었어요. 띠링 소리가 울렸을 때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해냈어요. 하지만 다음 물건을 찍으려고 하는데요. 손님이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좀 빨리 해주세요. 바쁘단 말이에요. 저는 당황해서 더 서둘렀지만요. 오히려 실수를 했습니다. 바코드를 잘못 찍어서 다시 해야 했거든요. 손님이 한숨을 쉬었고요. 저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아직 서툴러서요. 뒤에 줄을 선 손님들도 불만스러워하는 게 보였어요. 저는 식은땀을 흘리며 계속 물건을 찍었습니다. 그렇게 1시간을 일하고 나니까요. 손목이 아프고 다리가 저렸어요. 서서 일하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습니다. 점심시간에 저는 휴게실에 가서 주저앉았어요. 선배 직원이 물을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힘들어요. 곧 익숙해질 거예요. 저는 고맙다고 웃으며 물을 마셨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됐어요. 과연 제가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을까? 일주일이 지나고 점장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수고 많으셨어요. 일 잘하시던데요. 정식으로 채용하겠습니다. 저는 너무 기쁜 나머지 눈물이 날 뻔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마트 캐셔가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남편이 출근하고 나면요. 저도 재빨리 준비를 해서 마트로 갔어요. 유니폼으로 갈아입고 명찰을 달았죠.
그리고 제 자리인 3번 계산대에 앉았습니다. 처음 한 달은 정말 힘들었어요. 손목은 늘 아팠고요. 다리는 퉁퇴 부었죠. 집에 돌아오면 기진맥진했습니다. 하지만 보름에 한 번씩 월급이 들어왔어요. 첫 월급을 받았을 때 저는 통장을 보면서 울었습니다. 50만 원이었어요. 제 평생 제 이름으로 번 돈이 통장에 들어온 건 처음이었거든요. 그 돈으로 저는 장을 봤습니다. 이번에는 할인 코너가 아니라 정상가 코너에서 물건을 샀어요. 신선한 고기도 샀고요. 과일도 실컷 샀죠. 그날 저녁 성민이가 고기를 먹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오늘 고기가 맛있는데요. 좋은 걸로 샀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좋은 걸로 샀어요. 성민이는 만족스러워했고요. 저는 뿌듯했습니다. 제가 번 돈으로 가족을 먹이고 있다는 게요. 석 달이 지나자 일도 많이 익숙해졌어요. 바코드 찍는 것도 빨라졌고요. 손님들 대하는 것도 자연스러워졌죠. 마트 동료들과도 친해졌습니다. 다들 저를 어머니라고 불렀고요. 저는 그 호칭이 좋았어요. 제가 누군가한테 필요한 사람이 된 것 같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평소처럼 계산대에 앉아 있었는데요. 누군가 제 앞에 섰어요. 저는 고개를 들었고요. 그 순간 모든 게 멈춘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었으니까요. 수진이를 마트에서 본 그날 오후를요.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480만 원이라는 금액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거든요. 집에 돌아와서도요. 저녁을 준비하면서도요. 계속 그 숫자가 떠올랐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네가 우리 집에 왔어요. 수진이는 평소처럼 명랑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죠. 그래 수진아 어서 와. 수진이는 거실 소파에 앉더니 텔레비전을 켰어요. 준호는 아버지랑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요. 저는 부엌에서 밥상을 차리면서 수진이를 힐끗힐끗 쳐다봤습니다. 수진이 손목에는 새 시계가 있었어요. 비싸 보이는 시계였죠. 그리고 가방도 새 거였어요. 아마 오늘 산 명품 가방일 거예요. 저는 밥상을 들고 나가서 식탁에 놓았습니다. 밥 먹자. 다들 식탁에 앉았고요. 저는 수진이 옆에 앉았어요. 평소보다 수진이를 더 자세히 보게 됐습니다. 옷도 새 옷이었고요. 귀걸이도 반짝반짝 빛났어요. 저는 밥을 먹으면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준호 월급이 얼마였죠? 300만 원 정도였을 거예요. 거기서 월세 내고 공과금 내고 식비 쓰면요. 남는 게 거의 없을 텐데요. 그런데 수진이는 어떻게 이렇게 비싼 걸 사는 거죠?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는데요. 수진이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까요? 저는 기회다 싶어서 말을 걸었어요. 아니, 괜찮아. 수진아, 근데 너 오늘 시계 샀어. 예쁘다. 수진이가 손목을 보며 웃었습니다. 네, 오늘 친구랑 쇼핑하다가 샀어요. 비싸 보이는데 괜찮아. 수진이는 잠깐 표정이 굳었다가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제 용돈으로 산 거예요. 그렇구나. 용돈을 많이 모았나 보네. 수진이는 얼버무리듯 웃었습니다. 그냥 조금씩 모았어요. 저는 더 캐묻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대신 며칠 뒤에 다시 마트에 가서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매장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수진이가 또 마트에 와 있었던 거예요.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친구 2명과 함께였죠. 저는 재빨리 진열대 뒤로 숨었어요. 그리고 몰래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수진이와 친구들은 명품 코너를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이거 어때 예쁘지? 수진이가 가방을 들어 올리며 친구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완전 예쁘다 사. 응 살까? 하나가 얼만데?
80만 원이야. 친구들이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야, 비싸다 그래도 괜찮아. 수진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요즘 돈 좀 생겼어. 진짜 어떻게 됐길래? 수진이는 주위를 둘러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시어머니가 용돈 많이 주셔 임신했다고 막 챙겨주시거든. 저는 그 말에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가 수진이한테 용돈을 준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친구들이 부러워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와, 부럽다. 우리 시어머니는 그냥 잔소리만 하시는데. 수진이가 우쭐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우리 시어머니는 좋으셔.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그냥 돈만 주시거든. 저는 그 자리에서 숨이 막혔습니다. 수진이가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친구들한테 제가 용돈을 많이 준다고요. 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럼 수진이가 쓰는 그 많은 돈은 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요? 저는 그들을 계속 지켜봤습니다. 수진이는 결국 80만 원짜리 가방을 샀어요. 그리고 화장품도 몇 개 더 샀죠. 계산을 할 때 제가 슬쩍 봤는데요. 이번에는 120만 원이 나왔습니다. 수진이는 카드로 결제했고요. 친구들과 함께 유유히 나갔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었어요. 준호가 일주일에 몇 번씩 우리 집에 와서 밥을 먹는 이유도요. 수진이가 매번 비싼 걸 사고 다니는 것도요. 다 이상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계속 생각했죠. 어떻게 하면 진실을 알아낼 수 있을까? 며칠 후 저는 준호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준호야, 엄마야.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아니,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너희 요즘 잘 지내지? 네, 잘 지내요. 수진이는 괜찮아? 몸은 좀 어때? 괜찮아요. 입덧도 많이 나아졌대요. 그래, 다행이다. 근데 준호야, 너희 경제적으로는 괜찮은 거지? 준호가 잠깐 뜸을 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근데 수진이가 요즘 쇼핑을 좀 많이 하는 것 같던데 괜찮은 거야? 준호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아, 그거요. 괜찮아요. 수진이 스트레스 풀라고 가끔 사주는 거예요. 가끔이 아니라 자주 사는 것 같던데. 어머니 어떻게 아세요? 아, 그냥 수진이가 얘기하더라. 새로 산 거 자랑하면서. 준호는 잠깐 말이 없었어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 말을 남기고 준호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이 더 커졌어요. 다음 주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수진이한테 직접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전화를 했죠. 수진아, 엄마야. 네, 어머니. 오늘 점심에 시간 있어. 같이 밥 먹을래? 수진이는 잠깐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오늘이요? 갑자기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 그냥 오랜만에 둘이서 밥 먹고 싶어서 어때? 수진이는 또 잠깐 뜸을 들였어요. 괜찮아. 다른 약속 있으면 다음에 하자. 아니에요. 괜찮아요. 어디서 만날까요? 저는 일부러 좋은 식당을 골랐습니다. 백화점에 있는 레스토랑이었어요. 우리 백화점 레스토랑에서 볼까? 점심 특선 괜찮다던데. 네, 알겠어요. 몇 시에요? 12시에 보자. 저는 그날 마트 일을 쉬었습니다. 점장님한테 개인 사정이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미리 백화점에 가서 식당을 예약했어요. 창가 자리로 부탁했습니다. 조용히 이야기하려면 구석 자리가 좋을 것 같았거든요. 수진이가 왔을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온몸이 새 옷이었거든요. 가방도 명품이었고요. 시계도 반짝반짝 빛났어요. 어머니 여기 있으셨어요. 저는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여기야, 어서 와. 수진이가 제 앞에 앉았어요. 저는 수진이를 자세히 봤습니다.
화장도 진하게 했고요. 매니큐어도 새로 받은 것 같았어요. 수진아, 오늘 예쁘다, 새 옷이야. 수진이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어제 샀어요. 예쁘네, 비싸 보인다. 그냥 괜찮은 가격이에요. 메뉴판을 보면서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식당이 비싼 곳이라는 거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어쩔 수 없었죠. 수진이랑 제대로 대화를 하려면요. 여기서 만나는 게 좋을 것 같았으니까요. 수진이는 메뉴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니, 여기 스테이크 맛있대요. 이거 시켜도 될까요? 저는 속으로 가격을 계산했어요. 스테이크가 35,000원이었습니다. 둘이 먹으면 7만 원이네요. 하지만 저는 웃으며 말했죠. 그래,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어. 음식을 주문하고 저희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수진이는 친구들 이야기를 했고요. 임신 이야기도 했어요. 저는 적당히 맞장구를 치면서 타이밍을 재고 있었습니다. 음식이 나오고 우리는 식사를 시작했어요. 수진이는 스테이크를 먹으면서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정말 맛있어요, 어머니. 그래, 많이 먹어. 식사가 반쯤 지났을 때요. 저는 조심스럽게 본론을 꺼냈습니다. 수진아, 내가 오늘 너 만나고 싶었던 이유가 있어. 수진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네, 뭔데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사실은 내가 요즘 근처 마트에서 일하고 있거든. 수진이 손이 멈췄어요.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어머니가 마트에서 일하세요. 석 달 전부터 캐셔로 일하고 있어. 수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너를 봤어. 쇼핑하는 걸 봤거든. 수진이 얼굴이 확 변했습니다. 언제요? 2번 봤어. 한 번은 혼자 왔을 때고, 한 번은 친구들이랑 왔을 때. 수진이는 포크를 내려놓았어요. 그래서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수진아, 내가 너한테 묻고 싶은 게 있어. 내가 쓰는 돈이 어디서 나오는 거니? 수진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저는 계속 물었죠. 준호가 월급을 다 관리한다며. 그런데 넌 어떻게 그렇게 큰 돈을 쓸 수 있는 거야? 한 번은 480만 원을 썼더라. 수진이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감시하신 거예요. 아니야, 감시가 아니라 우연히 본 거야. 하지만 나는 며느리로서 내가 걱정돼서 물어보는 거야. 수진이는 잠깐 말이 없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제 친정에서 주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수진아, 그 말은 거짓말이야. 내 친정 형편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거 나도 알아. 수진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는 더 물었어요. 친구들한테 내가 너한테 용돈을 많이 준다고 했다며. 그것도 거짓말이야. 수진이는 눈을 피했어요. 저는 조금 더 강하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솔직하게 말해줘.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는 거야? 혹시 너희가 빚이라도 있는 거 아니냐? 수진이가 갑자기 화를 냈습니다. 빚은 무슨 빚이에요? 말도 안 돼요. 그럼 어떻게 설명할 거야? 수진이는 가방을 집어들더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제 돈 쓰는 건 제 자유고요. 어머니가 간섭하실 일이 아니에요. 수진아, 앉아. 우리 얘기 좀 더 하자. 수진이는 듣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가기 싫었어요. 어머니는 제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세요? 수진이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죠. 수진아. 수진이는 식당을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혼자 남았어요. 주위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부끄러웠지만 계산을 하고 나왔어요. 7만 3천 원이었습니다. 식당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요. 저는 계속 울었습니다. 버스 안에서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텅 빈 집이 더 쓸쓸하게 느껴졌죠. 저는 소파에 주저앉아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저는 그저 며느리가 걱정돼서 물어본 건데요. 수진이는 화를 내고 가버렸어요. 그날 오후 준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무슨 짓을 하신 거예요? 준호 목소리가 화가 나 있었어요. 무슨 말이야? 수진이가 울면서 집에 왔어요. 어머니가 자기를 의심하고 감시했다면서요. 나는 의심한 게 아니라 걱정돼서 물어본 거야. 어머니 수진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아세요? 하지만 준호야 수진이가 쓰는 돈이 너무 많아서 내가 걱정돼서 그런 거야. 저희 일은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간섭하지 마세요. 준호야 엄마는 그냥 걱정돼서. 그만하세요 어머니. 준호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저녁 때 성민이가 돌아왔어요. 당신 왜 그래요? 얼굴이 왜 그래요? 저는 그제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여보 나 어떡하면 좋아요? 성민이는 당황하며 제 옆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말해봐요. 저는 오늘 있었던 일을 다 말했어요. 수진이를 마트에서 본 것도요. 비싼 걸 사는 걸 본 것도요. 오늘 만나서 물어본 것도요. 성민이는 심각한 표정으로 듣고 있었습니다. 그건 좀 이상하긴 하네요. 준호 월급으로 그렇게 쓸 수는 없을 텐데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걱정돼서 물어본 건데 수진이가 화를 냈어요. 성민이는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내일 준호를 불러서 제대로 얘기를 해봅시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설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은행에 갔어요. 뭔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었거든요. 결혼할 때 준호 명의로 적금을 하나 들어놨었어요. 저축은행에 있는 적금이었는데요. 제 이름이 연대보증인으로 되어 있어서 조회가 가능했습니다. 저는 창구 직원에게 부탁했어요. 여기 적금 좀 조회해 주세요.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말했습니다. 이 적금은 3개월 전에 해지됐는데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해지요? 누가 해지했어요? 본인이 직접 오셔서 해지하셨어요. 본인이요? 제 아들 말이에요. 내 신분증 확인하고 해지하셨습니다. 얼마였어요? 2,500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의자에 앉아야 했죠. 2,500만 원이요. 네, 맞습니다. 저는 영수증을 출력해달라고 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영수증을 받아서 가방에 넣었어요. 그리고 비틀거리며 은행을 나왔습니다. 2,500만 원. 그 돈은 제가 준호를 위해 모아둔 거였어요. 준호가 대학 다닐 때부터 조금씩 모았던 거죠. 결혼 자금으로 일부 썼고요. 남은 돈으로 나중에 집이라도 장만하라고 남겨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걸 몰래 해지했다니요. 저는 집으로 돌아와서 성민이를 기다렸어요. 성민이가 퇴근하자마자 저는 영수증을 보여줬습니다. 여보 이거 좀 봐요. 성민이는 영수증을 받아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뭐요? 준호 적금이요. 3개월 전에 해지됐대요. 뭐라고요? 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2,500만 원이요. 그 돈을 몰래 빼서 쓴 거예요. 성민이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장 준호를 불러야겠어요. 저는 남편의 팔을 붙잡았어요. 여보 진정해요. 우리 차근차근 얘기해봐요. 차근차근이요. 2,500만 원을 몰래 빼서 쓴 놈한테요. 저도 화가 나요 하지만 일단 준호 말을 들어봐야죠. 성민이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당장 전화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준호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준호야 엄마야. 네 어머니 또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오늘 저녁에 집에 좀 와라 아버지랑 얘기할 게 있대. 무슨 일인데요?
오면 알아. 수진이는 데리고 오지 마. 어머니 무슨 일인지 알려주세요. 준호야 그냥 와 혼자.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성민이는 거실을 왔다 갔다 하며 화를 참고 있었어요. 저는 부엌에서 물을 마시며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했지만요.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1시간 후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준호가 온 거였어요. 문을 열자 준호가 불안한 표정으로 서 있었죠.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들어와. 준호가 들어왔고요. 거실에는 성민이가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성민이가 테이블 위에 영수증을 던졌어요. 이게 뭐냐? 준호는 영수증을 집어들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아버지 이건 설명해봐. 2,500만 원을 3개월 전에 해지했다며.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죄송하긴 뭐가 죄송해. 우리 몰래 왜 적금을 해지한 거야? 준호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저는 참다 못해 물었습니다. 준호야, 그 돈 어디다 쓴 거니? 준호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수진이가 필요하다고 해서요. 뭐가 필요해서 이렇게 큰 돈을? 임신하면서 우울증이 생겼어요. 기분 전환이 필요하다고 해서요. 성민이가 소리쳤습니다. 기분 전환에 2,500만 원이나 쓰는 게 말이 되냐?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뭘 샀는지 말해봐. 준호가 고개를 들더니 말했어요. 명품 가방이요. 그리고 옷이요. 화장품도 샀고요. 친구들이랑 여행도 갔어요. 저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준호야, 너희는 이제 부모가 될 사람들이야. 아이가 태어나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데. 알아요. 하지만 수진이가 너무 힘들어해서요. 성민이가 차갑게 말했죠. 그럼 앞으로 애 키우는 돈은 어떻게 할 건데? 또 부모 돈 빼먹을 거야. 아니요. 아버지, 그건 아니에요. 그럼 뭐야? 지금 당장 수진이한테 가서 다 팔아오라고 해. 준호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발요. 수진이가 그것들 때문에 행복해 하는데요. 행복은 무슨 행복? 남의 돈으로 쇼핑하면서 행복하면 뭐하냐? 저는 성민이를 말렸습니다. 여보, 진정해요. 진정은 무슨 진정이에요? 2,500만 원이라고요. 저도 화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준호야, 너 지금 수진이한테 끌려다니는 거야. 아니에요, 어머니. 그럼 뭐니? 수진이가 하자는 대로 다 해주는 게 사랑이야.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진짜 사랑은 때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거야. 수진이한테 잘못됐다고 말해줘야지. 준호가 울먹였습니다. 어머니, 저도 알아요. 하지만 수진이가 요즘 너무 예민해서요. 제가 뭐라고 하면 울어요. 그렇다고 이렇게 방치하면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살 거야? 준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아버지 어머니. 성민이는 고개를 돌렸고요. 저는 준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준호야, 너한테 실망했어. 준호가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니,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그 말을 어떻게 믿니? 한번 거짓말한 사람은 또 거짓말해. 아니에요, 진짜예요. 성민이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장 집에 가서 수진이한테 다 말해. 그리고 산 것들 다 팔아서 돈 갚아. 준호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아버지, 그건 좀 무리예요. 이미 다 쓴 것도 있고요. 무리는 무슨 무리야? 남의 돈 훔쳐 쓴 주제에. 훔친 건 아니잖아요. 그럼 뭐야? 몰래 뺏어 쓴 게. 준호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준호야, 오늘은 돌아가 대신 수진이랑 진지하게 얘기해봐. 이대로는 안 된다고.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어머니. 그리고 당분간 우리 집에 오지 마. 아버지가 너무 화나셔서.
준호는 울면서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죄송해요. 준호가 나간 후에 집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성민이는 소파에 앉아서 한숨만 쉬었고요.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눈물을 흘렸죠. 며칠 동안 준호는 연락이 없었어요. 저도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수진이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찾아가도 될까요? 저는 잠깐 고민했지만 답장을 보냈어요. 그래 와. 1시간 후에 수진이가 왔습니다. 혼자였어요. 배를 누르는 소리에 저는 문을 열었죠. 수진이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많이 운 것 같았어요. 어머니, 들어와. 수진이가 들어와서 소파에 앉았어요. 저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한동안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수진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저는 수진이를 쳐다봤어요. 수진이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철없었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들었습니다. 수진이는 계속 울면서 말했어요. 저는 그냥 친구들이 부러웠어요. 다들 좋은 거 갖고 있는데 저만 초라한 것 같았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지나 남과 비교하면 끝이 없어. 알아요. 이제 알았어요. 너무 늦었지만요. 수진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준호한테 들었니? 적금 해지한 거. 네, 들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저 때문에. 수진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에는 조금만 쓰려고 했어요. 근데 자꾸 더 사고 싶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돈을 다 써버렸어요. 저는 수진이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수진아, 너 이제 엄마가 될 사람이야. 알아요. 엄마는 아이를 위해 희생할 줄 알아야 해. 자기 욕심을 참을 줄도 알아야 하고.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울었습니다. 저는 조금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도 내가 나쁜 아이라고는 생각 안 해. 다만 철이 없었던 거지. 어머니, 이제부터라도 정신 차려. 아이가 태어나면 내가 정신 못 차리면 아이가 고생해. 알겠어요. 어머니, 정말 정신 차릴게요. 수진이는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명품 가방이었어요. 어머니, 이거요. 중고로 팔려고요. 그리고 옷들도 다 팔아서 조금이라도 돈 갚을게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조금 마음이 누그러졌습니다. 수진이가 정말 반성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래, 그렇게 해야지만 중요한 건 돈이 아니야. 네. 중요한 건 내 마음가짐이야.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 수진이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수진이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하자. 서로 솔직하게 지내면서. 수진이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네, 어머니, 감사해요.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그날 저희는 오래 이야기를 나눴어요. 수진이 어린 시절 이야기도 들었고요. 결혼 후에 느꼈던 외로움에 대해서도 들었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느꼈던 열등감도요. 저는 수진이를 이해하게 됐어요. 물론 잘못은 잘못이지만요. 수진이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던 거죠. 수진이와 대화를 나눈 후에요. 저는 성민이한테도 말했습니다. 여보, 수진이가 반성하고 있어요. 우리 용서해줘요. 성민이는 처음에는 완고했지만요. 며칠 후에 마음을 돌렸습니다. 그래요, 자식 일인데 뭐 어쩌겠어요. 그 후로 상황은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추가로 알바를 구했어요. 퇴근 후에 편의점에서 일하기 시작했죠. 수진이는 명품 가방들을 중고 사이트에 올렸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팔렸고요. 조금씩이지만 돈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는 마트 일을 계속했습니다. 이번에는 남편한테 당당하게 말했어요. 여보, 나 마트에서 일하는 거 계속할 거예요.
성민이는 처음에는 또 반대했지만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나한테 중요한 일이에요. 나도 내일이 있어야겠어요. 성민이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한숨을 쉬었죠. 당신이 그렇게 일하고 싶다면 뭐 어쩔 수 없죠. 하지만 무리하지는 마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요. 나 건강해요. 그 후로 저는 더 당당하게 마트에 다녔어요. 숨기지 않아도 되니까 마음이 편했죠. 동네 사람들도 제가 일하는 걸 알게 됐지만요.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대단하다고 칭찬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어느 날 마트에서 아는 분을 만났어요. 동네 반상회에서 봤던 분이었죠. 어머박 여사님 여기서 일하세요. 네, 요즘 시작했어요. 대단하시네요. 저도 일하고 싶은데 용기가 안 나서요. 어렵지 않아요. 한번 해보세요. 그분은 제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일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다양한 손님들이 왔고요. 저는 그들과 짧은 대화를 나누며 세상을 배웠습니다. 어떤 손님은 친절했고요. 어떤 손님은 까칠했지만요. 저는 모두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다들 각자의 사정이 있을 테니까요. 몇 달 후에 수진이가 출산을 했습니다. 귀여운 여자아이였어요. 손주를 처음 봤을 때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이렇게 작고 소중한 생명이라니요. 수진이는 아기를 안고 있었고요. 표정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어머니 예쁘죠? 응, 정말 예뻐. 이름은 뭐로 지을 거야? 서연이라고 지으려고요. 좋은 이름이다. 그날 우리 가족은 모두 병실에 모였어요. 성민이도 왔고요. 준호도 아빠가 된 얼굴로 웃고 있었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겪은 어려움들이 헛되지 않았구나. 그 일이 있고 나서 우리 가족은 더 가까워졌어요. 서로에게 솔직해졌고요. 돈에 대해서도 터놓고 이야기하게 됐죠. 준호는 매달 수입과 지출을 정리해서 저희한테 보고했습니다. 수진이도 가계부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였죠. 어느 날 수진이가 말했어요. 어머니 요즘 절약하는 게 재미있어요. 그래, 어떤 게 재미있는데? 마트 갈 때 할인 상품 찾는 거요. 그리고 같은 물건도 더 저렴한 거 고르는 게 게임 같아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나하나 아끼는 게 모이면 큰 돈이 돼. 네, 이제 알겠어요. 수진이는 또 말했어요. 어머니, 저도 나중에 아이가 좀 크면 일하고 싶어요. 좋은 생각이야 하지만 서두르지는 마. 네, 천천히 준비할게요. 저는 수진이가 많이 변했다는 걸 느꼈습니다. 예전에 철없던 모습은 사라지고요. 책임감 있는 엄마가 되어가고 있었죠. 그리고 저는요. 저도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집에서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저도 저만의 삶이 있어야 한다는 걸요. 마트에서 일하는 시간이 저한테는 소중했습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띠링띠링 바코드 소리를 들을 때마다요. 저는 제가 살아있다는 걸 느꼈어요. 어느 날 점장님이 저한테 말했습니다. 박 선생님 일 정말 잘하시네요. 다른 직원들한테도 모범이 되세요. 저는 쑥스럽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저는 그냥 제 일을 할 뿐이에요. 아니에요. 손님들도 박 선생님 계산대를 제일 좋아하시거든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뿌듯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성민이한테 말했어요. 여보, 오늘 점장님이 나 칭찬했어. 성민이가 웃으며 말했죠. 당신 요즘 정말 달라졌어요. 표정도 밝아지고. 그래요. 응, 예전보다 훨씬 행복해 보여요. 저는 그 말이 기뻤습니다. 저도 느끼고 있었거든요. 제가 예전보다 행복하다는 걸요. 1년 후
우리 가족은 서연히 돌잔치를 했습니다. 조촐하게 집에서 했지만요. 모두가 행복했어요. 서연이는 쑥쑥 자라서 이제 걷기 시작했고요. 준호는 회사에서 승진했어요. 수진이는 온라인으로 작은 쇼핑몰을 시작했죠. 아이 옷을 파는 거였는데요. 반응이 꽤 좋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마트에서 일하고 있었고요. 성민이 인쇄소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어요. 우리는 더 이상 돈 때문에 싸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어떻게 하면 더 현명하게 쓸 수 있을지 함께 고민했죠. 어느 날 저녁 우리 가족이 모두 모였어요. 서연이 돌잔치 이후 처음 모이는 자리였습니다. 준호가 말했어요. 어머니, 아버지 그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저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뭘 포기해, 너희는 우리 자식인데. 하지만 정말 감사해요. 그때 혼내주셔서요. 성민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때 제대로 혼났지. 수진이도 말했어요. 저도 감사해요. 어머니, 아버지 저를 며느리로 받아주셔서. 당연한 거지 뭐. 수진이는 계속 말했어요. 저 어머니처럼 되고 싶어요. 강하고 현명한 사람이요. 저는 그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수진아, 너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 제가 일하는 것도 이제는 이해해요. 어머니가 왜 일하시는지. 수진이가 미소를 지었어요. 제가 그때는 몰랐어요. 일한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저는 수진이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알면 됐어. 그날 밤 우리는 오래도록 이야기를 나눴어요. 웃기도 하고 울기도 했죠. 하지만 모두가 행복했습니다. 지금 저는 60이 넘은 나이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 나이에 쉬어야 한다고 말해요. 하지만 저는 아직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매일 아침 마트 유니폼을 입을 때요. 저는 오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3번 계산대에 앉아서요. 손님들을 맞이할 때요. 저는 미소를 짓습니다. 띠링띠링 바코드 소리가 울려요. 그 소리가 저는 좋습니다. 제가 일하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제가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증거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물을지도 모르겠어요. 60에 마트 캐셔로 일하는 게 초라하지 않냐고요.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전혀 초라하지 않다고요. 오히려 자랑스럽다고요. 제가 제 힘으로 돈을 벌고 있으니까요. 제 가족을 지키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요. 저 자신을 찾았으니까요. 30년을 남편의 아내로요. 아들의 엄마로만 살았던 제가요. 이제는 저만의 정체성을 갖게 됐어요. 마트 캐셔 박영숙이요. 그게 바로 저예요. 오늘도 저는 출근합니다. 가방을 메고 집을 나서면서요. 성민이가 말해요. 조심해서 다녀와요. 저는 웃으며 대답하죠. 응, 당신도 좋은 하루 보내요. 버스를 타고 마트에 도착하면요. 동료들이 반갑게 맞아줘요. 박 선생님 오셨어요. 응, 오늘도 힘내자. 저는 유니폼으로 갈아입고요. 명찰을 답니다. 그리고 3번 계산대로 갑니다. 제 자리예요. 손님들이 오기 시작하고요. 저는 하나하나 물건을 찍어요. 띠링띠링. 그 소리가 오늘도 경쾌하게 울립니다. 저는 웃으며 손님들한테 말해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그리고 다음 손님을 맞이하죠. 이게 제 하루예요. 평범하지만 소중한 하루요. 저는 이 일상이 좋습니다. 마트에서 일하게 된 지 2년이 지났어요.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죠. 수진이와의 갈등도 있었고요. 준호의 실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 모든 걸 이겨냈습니다. 가족이니까요. 서로 사랑하니까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았으니까요. 지금 우리 가족은 예전보다 더 단단해졌어요. 서로를 이해하게 됐고요. 솔직하게 대화하게 됐죠. 돈에 대해서도 현명해졌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요.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마트에서 일하고요. 성민이는 인쇄소를 운영하고요. 준호는 회사와 알바를 병행하며 열심히 벌고요. 수진이는 아이를 키우면서 작은 사업을 하고 있죠. 우리 모두가 행복합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요.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저는 마트 캐셔로 일합니다. 손님들의 물건을 찍으면서요. 그들의 삶을 엿봅니다. 누군가는 할인 상품만 사고요. 누군가는 비싼 걸 사기도 하죠. 하지만 저는 누구도 판단하지 않아요. 다들 각자의 사정이 있을 테니까요. 그저 친절하게 대할 뿐이에요. 그게 제 일이니까요. 퇴근 시간이 되면요. 저는 유니폼을 벗고요. 평범한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향해요. 집에 도착하면요. 성민이가 저를 맞아줘요. 어떻게 됐어요, 오늘은? 괜찮았어, 바쁜 하루였어. 저녁을 먹으면서요. 우리는 오늘 하루를 이야기해요. 서로의 일상을 나누죠. 그리고 웃어요. 이게 행복이에요. 거창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평범한 일상이요.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요. 함께 웃을 수 있는 시간이요. 그게 바로 행복입니다. 저는 60이 넘어서야 그걸 깨달았어요. 늦었지만요. 지금이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에요. 앞으로도 저는 계속 일할 거예요. 몸이 허락하는 한요. 마트 캐셔로 일하면서요. 제 삶을 살아갈 거예요. 그게 제 선택이고요. 제 인생이니까요. 오늘도 햇살이 좋네요. 저는 웃으며 마트로 향합니다. 띠링띠링 바코드 소리가 들려요. 제가 일하는 소리가요. 제가 사는 소리가요. 그 소리를 들으며요. 저는 오늘도 행복합니다. 마트 캐셔 박영숙으로서요. 한 사람의 여자로서요.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누군가의 용기와 변화가 우리의 마음에도 작은 빛이 되길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더 많은 따뜻한 이야기 함께해요.